자, 제가 아까 일부에 문재인이 지금 YS가 97년에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창출해내고 자기 권력이 영원히 연장될 걸로 생각하면서 언론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YS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 토론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좌파 평론가들은 한결같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거의 됐다. 이낙연이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좀 추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이후에 거의 이낙연이 다시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돼요. 그래서 9월 4일 날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9월 달 내내 그리고 10월 10일 날 서울에서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9월 12일 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또 10월 3일 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발표되고 10월 10일 날 서울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가 발표돼요. 자, 그리고 본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4, 5일 후 그러니까 10월 15일쯤 결선 투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낙연은 사실상 보면 이재명한테 많이 뒤쳐져 있고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거의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재명에게 이제는 전부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되는 쪽에 줄을 다 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돼 가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건 뭔가 하면 이재명이 여권 내부에서 지지가 과반수를 확 넘겨서 압도적 지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낙연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승부가 끝났다라고 할 만큼의 압도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여권 내부의 경선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대안으로 보이고 그 외에 그 밑에 처진 사람들 중에서는 대안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초대 총리를 지내고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은 결국 문재인의 마음이 이낙연에 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죠. 자, 그렇다면 확 뒤집어야지. 왜 지금까지 이재명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7월달 중순까지 좀 따라잡는 것 같으니만 7월 말부터 또 처지냐. 결국 이재명이 이낙연보다는 안정적으로 위에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0.6 그리고 이재명이 26.2로 윤석열이 다시 2.3%가 올라갔고 이재명이 2.2%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두 후보 격차가 지금 4.4%가 나왔어요. 지난주만 해도 윤석열이 28.3, 이낙연이 28.4였습니다. 윤석열이 0.1% 적었죠. 이번 주 들어 윤석열 지지가 조금 회복되는 형태로 보이고 여야 합친 이 조사에서는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한참 뒤진 12.9로 집계가 됐어요. 자, 그런데 범여권에서만 보면 이재명이 27.3, 이낙연이 18.9예요. 추미애가 5.7이고 심상정 5.2, 박용진 5.1, 정세균 3.5입니다. 범여권의 한정에서 보면 이낙연과 이재명의 차가 따라잡을 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10%도 안 벌어졌어요. 오히려 범야권의 윤석열이 26.7, 홍준표 16.6. 자, 이 차는 10.1%인데
지금 범여권의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는 8.4%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본다 하면 이재명이 저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듯 보여도 실제로 범여권 내부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세균 지지 3.5나 박용진 지지 5.1은 이낙연에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추미애는 이재명을 밀 가능성이 있지만 추미애 지지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는 동안에 따라가지 않고 상당한 추미애 지지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 1위를 줄곧 펴고 있지만은 여기에 불안함이 크게 엄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문가리가 언론법 강행을 통과시킬 정도로 건재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론법 강행을 밀어붙이는 걸 보고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이재명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간에 보면 개헌에도 찬성한다라는 말까지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그 황교익 둘러싼 논쟁도 이해찬을 등장시켜서 황교익을 들르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문을 건드리지 않고 조금씩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지고 친문 분할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신이 사실상 대권 구도를 굳혀놓으면 문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이낙연 손은 들어주지 못할 거니까 자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자, 2002년에 봄에 치루어졌던 민주당 경선에서 보면요. 그때 지금 시점에서 매우 참고해야 될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대통령 DJ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 국정원장 박지원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군지 유영민인가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국정원의 박지원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경선에서 노무현이 광주에서 DJ 친위 조직인 연청 등 조직이 다 달라들면서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었죠. 제주도, 그 다음 울산 등을 거치면서 이인재가 결국은 될 것이다. 동교동 상당수도 이인재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울산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인재의 척근 국회의원이 관계자가 체포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인재 진영에 불길한 징조들이 보이고 언론이 또 바람을 잡고 이러면서 광주 경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광주에서 노무현을 1위로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경선에서는 추풍낙엽으로 이인재가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이인재가 완주를 하기가 거의 어려워져 버린 상황까지 돼버렸죠. 그때도 경선 전에는 이인재가 되는 부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다들 생각했지만 저는 그때 그걸 지켜보면서요. 그때 민주당에 당적이 있었죠. 이건 뭐 거의 청와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대선 구도를 바꾸어 버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장한 그때 처음으로 그전에는 뭐 당원들만 투표해서 됐는데 당 밖에서도 투표하고 희한한 내용들이 이 시스템에 갖춰지면서 노무현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직능 조직, 종교 조직 등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현재 돌아가는 여권 내부의 양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인데 여당과 분명히 가까운 직능 종교단체 등이 다 나서서 다른 사람을 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직능 종교나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런 일을, 무모한 일을 할까요? 나중에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일을 눈치 하나만 살아남은 권력에 줄 서는데
가장 익숙해진 이들이 왜 엉뚱한데 줄을 서고 있을까? 그리고 광범위하게 선거인단 모집 작업에 가담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보면요. 저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1위가 있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친문이 경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 경선판에서 다른 흐름을 갖고 오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경선 중간에 이인재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의 이 문의 이 파워가 굉장히 불길하다. 그래서 여당 경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것이 이번에 노동법 통과와 지금 여권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법 통과가 YS를 무너뜨린 것처럼 언론법 통과가 문가리를 무너뜨릴 건데 어쨌든 문은 아직까지도 여권 내부의 경선에 대한 통제는 자기 손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권 지지자들의 선택과는 다른 결과가 경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권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물밑 공작과 투쟁이 곧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